잘 몰랐던 내 이웃, 우리 동네 이야기, 그리고 켜켜이 쌓인 중구민의 시간. 책으로 지식을 얻듯 사람 책으로 서로의 일상을 연결해 책을 읽는다. 12만 6천 명 중구민 모두가 책으로 기록되는 그 순간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남산타운 어린이도서관 사서 김은지입니다. 오늘 중구 남산타운 어린이도서관의 세 번째 사람책을 모셨어요.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팔방미인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만큼 마을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고해주시는 분인데요. 오늘의 세 번째 사람책 이영경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년 정도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 지원 활동가, 그리고 또 뭘 하고 있더라? 잠깐만요. 네, 중구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셔서 네, 너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애착이 가는 활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도 뭐니 해도 봉사활동이 가장 애착이 가고요. 봉사활동을 처음 접했던 건 회사 다니면서 이제 전 직원이 다 가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뭐 건물도 고쳐주고 아이들이랑 놀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뭘 할까 하다가 네, 중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자 기본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하셨나 봐요. 혹시 혼자 하시는 거 아니면 다른 가족분들도 같이 하고 계세요? 당연히 저는 아이들도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또 가장 먼저 제가 제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후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후원. 네, 그래서 이제 소년소녀 가정돕기가 TV에서 마침 나와서 그때부터 지금 20년간 넘게 후원을 하고 있어서 감사패도 받았고요. 그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직도 부엌에 두고 맨날 쳐다보면서 저 첫마음 잊지 말고 계속 후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용돈 안 주거든요. 근데 용돈을 안 주는 대신에 그걸로 후원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이름으로 해주세요. 유니세프랑 뭐 이런데 후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도 그러니까 1365 자원봉사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 또 20년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기감이 되는 활동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마을에서 처음 활동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마을에서는요, 그러니까 부모 커뮤니티 활동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장충 독서 대모임이라고, 큰아이가 장충 중학교 다닐 때 동기들하고 후배들하고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독서 활동을 꾸준히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중구나 아니면 남산도서관, 지금은 이제 가온도서관에서 장소도 이제 빌려줘서 아이들이랑 맨날 독서 토론에 참여했고요. 그 이후에는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독서 토론도 많아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책도 진짜 많이 읽으세요. 도서관에도 많이 오시고, 어울림 도서관, 가온 도서관, 남산타운 할 것 없이 많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혹시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그냥 일반인들이 듣기엔 좀 생소한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저의 공식적인 명칭은 중국 문화관광 해설사인데요. 얼마 전에 정동 여행을 할 때 봄하고 가을에 1년에 2번씩 했거든요. 그때 봄에 처음 하고 이제 가을에 시작하기 전에 그 여름에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중구에 살고 있는 중국민이 중구의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이런 취지로 이제 해설사를 모집을 했고요. 그때 처음에는 200여 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많이 하셨네요. 네. 근데 교육기관이 총 제 기억에 3군데에서 교육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최종 수료하신 분은 한 25분 정도인데, 지금은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한 17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처음 200명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시네요. 저도 꼭 한번 참 그 교육을 받아보고 싶은데 지금도 모집하고 있나요? 기존에 해설 코스가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는 추가로 모집은 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인력풀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안 하고 있고, 그렇지만 만약
새로운 해설 코스를 개발하는 곳은 이제 해설사를 새로 모집하고 교육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네요. 아, 네. 굉장히 힘든 거 배우셔서 지금 놓지 않고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어렵네요.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한 17분 정도 되는 분들이 10년 동안 그거를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저희는 이제 꾸려진 지가 정동 야행 때부터니까 몇 년, 한 3, 4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해설이라는, 그러니까 해설사라는 이제 그 직업이 생긴 거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네, 얼마 되지 않았네요. 네, 제가 아는 분들도 10년 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보통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네. 아니면 학교, 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네. 은퇴하신 역사 선생님들이신데, 그러니까 정년이 없으시니까 계속 이렇게 체력이 되면은 네.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해설하면은 좀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그럼 체력이 되는 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진짜, 편이세요. 멋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셔서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중구의 역사를 또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보다도 이제 정동 야행 때 이제 겪었던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제가 여기 사진을 한 장 갖고 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구러시아 공사관이거든요. 이게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구러시아 공사관입니다. 네. 이 구러시아 공사관이,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모두 폭격을 당해서 전망탑만 남아있어요. 전망탑만 남아있는데, 지금 이걸 계속 복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원을 해서 그러니까 3층짜리인데, 이게 통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들은, 역사적 사실들은 계속 그러니까 찾아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면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나 여기 맨날 지나갔던 곳인데 여기 몰랐던 사실이야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면 그런 걸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항상 그 덕수궁 뒤쪽에 덕수궁을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그 덕수궁 돌담길을 많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 뭐가 있는지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또 맡고 계신 지역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정동에 근대문화유산 1번지를 해설하고 있고, 장충단에 가면 호국의 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덕수궁이라든가 아니면 광희문이라든가, 그리고 한양도성, 또 중구에는 한양도성 성곽마을이 있어요. 그 다산동이라고 다산 마을 여행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산타운 아파트 건너편이죠? 저쪽으로. 우리 집이 18층이라 항상 그 다산동 성곽마을이 보이거든요. 베란다에서 보여서 거기를 보면서 해설할 아이템들도 생각하고 책도 보고 끊임없이 또 자기 개발을 통해서 늘 새로운 걸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꼭 한번 또 이은경님한테 해설을 듣고 싶어요. 아까 구러시아 공사관은 또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고종이 거기 아간파천했던 곳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거기 혹시 고종의 길이랑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종의 길하고 구러시아 공사관하고 연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구러시아 공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종이, 그러니까 1년간 머물면서,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이제 만들려고 구상을 했던 장소고요. 그래서 아간 파천이라는 표현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용어들도 교수님들끼리 이제 대척점들이 되게 많은데, 망명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시긴 하고요. 몰랐어요. 그 파천은 한나라의 임금이 몸을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망명이라는 표현, 국가 대 또 이렇게 표현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고종의 길 같은 경우는 그때 근대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정동의 지도를 많이 그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임금이 다녔던 킹스 로드라고 지도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종의 길이 된 거예요. 특별히 고종이라는 왕이 거기로 지나다녔던 길이 아니라 그냥 킹스로드이기 때문에 고종의 길로 그렇게 했군요. 또 혹시 해설하시면서 좋아하는 공간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정동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하면서, 그 정동에 한 570년 된 회화나무가 있거든요. 회화나무요? 그 회화나무 앞에서
그 정동의 유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제 그때 해설할 때도 캐나다 대사관하고는 저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때 캐나다 대사관을 건축을 할 때 그러니까 나무가 570년 수령이 된 나무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보통 우리는 건축하게 되면 나무가 있으면 그냥 나무를 베어버리거든요. 근데 거기는 원래 처음에는 건축 계획을 네모나게 건물, 빌딩을 생각했는데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파이게 건물 구조도 변경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한테 물을 주기 위해서 샘을 복원했어요. 샘을 복원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또 지을 때도 저진동으로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들을 막 얘기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도 그 장소를 가장 좋아하고요. 저 몰랐어요. 그거 모르셨죠? 네, 재밌죠?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사실 어떤 지금 말씀해주신 거 고종이 망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망명이라는 건 파천이 아니라, 그리고 킹스로드가 저는 진짜 고종이 다녀서 고종의 길인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제 캐나다 공사관이 이제 캐나다 이제 대사관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오래된 전통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건물 구조를 변경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또 막상 거기 가서 우리가 모르는 눈으로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걸 이렇게 해설사님이랑 같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코로나 때문에 아쉬워요. 네, 아쉽죠. 그래서 이 문화 해설사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중구민하고 함께 읽으면 하는 책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은요. 여기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신희건 교수님의 한양도성 서울을 흐르다. 이 책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당연히 이제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울편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서울편 특히 2편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여기저기 막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희견 교수님은 숭례문 화재가 났을 때 직접 복원을 총책임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노하우들이 이 책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재밌게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재를 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책, 역사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이후로 놓아버렸어요. 수능을 보는 거와 같이 보고 나서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최신의 역사 류를 볼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보이세요? 한양도성 서울을 흐르다라는 책이고요. 신희건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네, 이렇게 책 추천해 주셨고, 이거는 그냥 공부하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개인적으로 또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도서관 우수 이용자세요? 엄청.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회사 다니면서는 거의 컴퓨터 디자인을 하느라고 막 밤새도록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항상 그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100권 읽기 버킷리스트. 하셨어요?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근데 그리고도 해마다도 100권 읽기는 하죠. 근데 한 1, 2, 3월에 항상 많이 읽고요. 4월 달부터는 활동이 많으니까 못 읽고요. 그다음에 활동이 다 마무리되면 한 11월, 12월에는 또 책을 많이 읽긴 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그래도 중간중간에 많이 와서 읽는 편인데, 요즘에 읽은 책은 이제 구병모 씨하고 장강명 씨하고 이제 권윤덕 선생님 책을 읽었는데요. 권윤덕 선생님은 직접 북콘서트도 2번 참여했고요. 그 그림책을 그 역사적 사실을 그 그림책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그런 노력을 진짜 진심으로 칭하고 싶어서 존경하면서 읽는 편이에요. 권윤덕 선생님. 아까 구병모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구병모 작가는 어떤 부분이 좋아하시는 건지? 구병모 작가는요, 뭔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읽었던 게 이제 큰아이랑 같이 이제 권장도서로 위저드 베이커리부터 읽었거든요. 그러면은 책 한번 읽어보고 재밌으면 그 작가의 책을 좀 다 이렇게 찾아서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책 제목이 생각나지만, 식탁에 관련된 거, 내 이웃의 식탁. 그것도 읽었고요. 여러 가지를 읽는데, 지금 현실에 있을 법한 굉장히 얘기들, 현실적이죠. 그런 얘기들을
되게 고민할 수 있게끔 네. 글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도 하게 되고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 내 이웃의 식탁은 좀 이영경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중구 한 책 10권의 후보 도서에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토론에 참여했고 같이 보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이제 저는 아직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유부들의 세계, 좀 맞아요. 유부의 맞아요. 세계를 네네. 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정부의 어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책 같은 걸 내놓는데 고려 없는 생각 없는 그런 그냥 허울만 좋은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한 책이어서 중구민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책이에요. 그리고 어울림도서관에 제가 있을 때 전에 좀 간간히 배웠어요. 그때 철학 모임 하신다고. 네네. 그 철마라고 하는데요. 네. 철마 좀 생소하시죠? 네, 철마가 뭔가요? 그 철학하는 마을이라고요. 네. 그 이제 강신주의 철학대 철학이라는 책을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훑어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회원들끼리 이제 톱파보기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강신주 철학자의 책을 접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또 강신주 철학자의 책을 여러 가지를 지금 읽고 있는 편이에요. 그 철학 대 철학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 3권 네, 합한 정도의 두께예요. 네. 그리고 이거 두께 그리고 크기는 한 이 정도 되나요? 크기는 그냥 이 크기인데요. 네네. 두께가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엄청난 책이에요. 그래서 저건 누가 읽나 싶거든요. 여기 읽으시는 분이 겠네요. 네. 철학하는 마을 홍보도 좀 해주세요. 네. 철학하는 마을은요. 지금 이제 어울림 도서관에서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철학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삶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삶 속에 녹아 있는 철학을 뭐 그냥 책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는 거죠. 철학 얘기를, 생활 속의 철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철학가들, 그리스 철학가들, 뭐 로마 철학가들 말해야 될 것 같고,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식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그 처음에 그러니까 철학 공부, 철학하는 마을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말하셨던 것처럼 막 플라토니니, 뭐 소크라테스니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나? 근데 막상 강의를 들으면은 저게 그냥 우리 실생활에 있는 거구나. 실생활에서 내가 고민을 하는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얘기를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내 경험에 의반한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 사상이라고도 좀 어려운 말이죠. 그냥 내 생각을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자리군요. 철학하는 마을이라고 해서 왠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철학책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 통해서 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남산타운에서 또 약수동 축제를 또 기획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니까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축제 아카데미는 벌써 수료를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뭔가 우리 약수동 마을 축제는 그러니까 15개동에서 특이하게 어린이 대상으로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 대상인가요? 그래서 1회 때, 2회 때 지금 2년간 마을 축제를 진행을 했어요. 첫 해는 이제 임시단장으로 했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총 기획단장으로 해서 제가 2년간 소떡소스를 300인분 그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자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비대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가족들이 그러니까 약수동의 찐명소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약수동 찐명소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약수동 찐명소 하나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자, 가볍게 갈 수 있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이렇게 촬영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걸어서 저기 매봉산 팔각정을 갔어요. 그때가 마침 한 5, 6시쯤 해가 질 무렵이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강남이 보이죠. 한강하고 강남이 보이면서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전망이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해질녘에 갔더니 이제 노을도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운동하기도 좋고요. 네. 또 전망도 산이라니. 좋고. 네. 그래서 또 매봉산에도 얽힌 역사적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 에피소드. 매봉산이요? 네.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이 많이 한국전쟁이라든가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네. 많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구전으로 저도 들은 건데 지금 여기 특히 여기가 약수동이 예전 이름이 신당동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광희문이 또 시체가 나오는 시군문이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덤이 되게 신당동을 좀 무서운 동네 많았고요. 그래서 신당동인가요? 네, 신이 맞아요. 많은 동네. 네. 그랬는데 그 어른들은 무덤을 썼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무덤을 안 썼고요. 안 썼거든요. 그래서 매봉산하고 웅봉산에 그냥 아이들을 갖다 묻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약순물이 그 약순물이 약간 귀곡선장 같은 느낌, 전설의 고향처럼 네. 약순물이 그 약순물이라는 네네. 좀 무서운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좀 무서운 이야기, 또 섬뜩한 우리가 책에서 보지 못하는 또 이렇게 문화관광 해설사님 모시지 않고는 몰랐던 우리 지역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중구와 중구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세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다산동 이렇게 성곽마을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집 바로 옆에 한양도성 문화재가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그것도 문화재고요. 네. 그 다음에 정동이라든가 아니면 장충당 같은 데를 네. 가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주변에 문화재가 있어요. 네. 걸어 다니면서도 있는데 대부분 모르시죠? 네, 몰랐어요. 네, 근데 뭐 가까운 예로 뭐 용산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문화재가 많이 있진 않아요. 제가 종로를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종로가 문화재가 제일 많기 때문에 네. 종로가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주변에도 이렇게 문화재가 많고요. 그리고 중구청의 문화관광 사이트에 네. 들어가시면 4명 이상이면 해설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아, 몰랐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을 진짜 새로운 얘기들, 그러니까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들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네네. 이런 거 신청하셔서 네. 즐거운 문화생활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고는 정말 네, 막상 우리 주변에 문화재가 뭐가 있지라고 생각해보면 손에 꼽을 건 없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뭐 진짜 해설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문화재들이 있어요. 중구민이 우리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지 모르고 또 귀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한경 관광 해설사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중구의 이야기를, 역사의 이야기를, 또 구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을 활동가이며 특히 중구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약하고 계신 이한경 사람책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중구에 있으면서도 몰랐던 중구의 새로운 면을 알게 돼서 되게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남산타운 어린이도서관에서의 3번째 마지막 사람책 이것으로 마치고요. 함께 해주신 이한경 활동가님과 또 시청해주신 중구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남산타운의 3번째 사람책 페이지를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